아주 보통의 하루에서 그 보통의 정의를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되게 어려운 얘기잖아. 평범한 삶, 이게 제일 어려운 거잖아. 근데 내가 생각하는 보통의 정의는 나 이렇게 생각해. 의미롭지 않은 날들이 모여서 의미를 만드는 것 같고, 이벤트 같지 않은 날들이 모여서 이벤트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한테 잘 잤어라고 안부를 묻는 거는 너무 평범한 날들이죠. 근데 나중에 한 달, 두 달, 1년 지나고 보면 누군가 나한테 잘 잤냐고 물어봐주고 밥 잘 먹었냐고 물어봐주는 거는 되게 이벤트 같은 날들이고, 그러니까 내가 정의하는 보통의 날들은 이벤트 같지 않은 날들이지만 나중에 쌓였을 때는 축복받은 날이 될 수 있는 것들인 것 같아요. 정말 사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가족의 안부, 어머니와의 통화, 자녀가 뭐가 어질러 놓은 것들, 이런 것들이 보통의 하루들이잖아. 근데 그것들은 사실은 쌓이고 축적될수록 너무 소중한 날들인 거지.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행복은 어떤 거예요? 행복은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무조건 삶에 작은 여유들이 있어야 돼. 나도 조금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일이 너무 몰리고 스트레스 받는 상태잖아. 그러면 어떤 고객사의 작은 갑질이나 누군가의 예민한 반응이 나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돼. 뭐 아무리 바쁜 날이라도 오늘도 내가 강의 전에 많이 못했지만 20분 요거하고 그래도 학원 명상 좀 하고 왔거든. 근데 아침에 여유를 두고 이렇게 오늘 하루의 것들에서 내가 좀 그리잖아. 그 자체가 나는 행복인 것 같아. 작은 여유를 둘 수 있고 오늘 하루를 내가 상상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 내 삶을 내가 그릴 수 있다는 거. 물론 내가 내 삶을 그렸다고 해서 그대로 이어지진 않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변수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삶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거, 그 자체가 되게 큰 것 같아. 그러니까 상상하고 미래의 값을 생각하고 내가 나랑 자꾸 비교하는 거지. 미래에 내가 만들어 놓은 나랑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는 게 아니야. 근데 우리가 불행해지는 거는 사실은 비교하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 근데 비교는 좋다 이건데, 나는 그 비교가 과거의 나로부터 비교해서 내가 너무 얼마나 성장했는지, 반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미래에 내가 세팅한 값에 비해서 내가 반성하고 있는지 성장하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하고 있는 게 나는 제일 행복이라고 봐. 내가 에리프롬 사랑의 기술도 얘기했는데, 내가 나를 충분히 사랑할 수 있어야 그래서 크기가 커져서 다른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거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범위가 되면 이런 자연에 대한 것도 둘러보게 돼. 나는 제일 행복의 근원이라고 봐. 결국 전통서에 다 써져 있는 얘기. 근데 전통서를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없게 느껴지는 요즘이긴 하지. 근데 그럴수록 전통서에 있는 얘기도 많이 보고 베스트셀러 책도 보고 계속 삶의 근원과 삶의 행복을 연구한 학자들의 얘기를 들여다보고 길게 생각하려고 노력해야지. 진짜 말 그대로 보통의 하루네요. 어떤 특별할 것 없는 진짜. 사실은 보통의 하루가 제일 귀한데 우리는 되게 빨리 큰 이벤트를 얻고 싶어 하거든. 근데 보통의 하루에 대해서 당연시 여기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소중하게 여겨야 나는 큰 이벤트가 들어온다고 생각하거든.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당연히 내 주변의 가족, 이런 것들을 소중히 생각하고 선하게 행동해야 나중에 그만한 가치 있는 것들이 좀 떨어지겠지. 근데 내가 급하다고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당연시 여기고 밖에서는 막 희희 웃고 돌아와서는 자기 가족이나 나한테 소중한 것들을 냉대하면 잘 안 될 거라고 좀 장기적으로 더 확장해서 얘기하면 내 삶을 살아가는 인성과 태도,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값들을 쌓아가는 거. 그게 보통의 하루지. 사소할 수 있는 사람과의 말이라도 소중하게 여기고 그런 것들이지 않을까 싶어. 보통의 하루에서 좀 제일 먼 행동은 어떤 거예요? 하루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감기지 않는 거. 그러니까 어제랑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 뭐 넷플릭스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쇼츠도 보고 그거 안 보는 사람들 없거든. 아무리 유명한 사람들이라도 그게 재밌으니까. 근데 그것도 좀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휴식의 값으로 세팅해놓고 보는 거야. 할 게 없어서 리모컨 돌려가면서 막 시리즈 나왔다고 이렇게 7회까지 봐버리면 이미 하루가 지나가 버렸잖아. 하루가 지나가 버린 상태에서 게을러진 내가 그 하루를 봐버리면 이건 보통의 하루가 아니야. 이거 우울한 하루야. 그러니까 하루를 맞을 수 있는 준비는 돼 있어야 돼. 그래서 루틴이 중요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떠드는 거. 그렇게 생각해 나는. 작가님, 프리랜서가 일이 없는 날이 좀 무의미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나는 그거를 아마 9년 전 처음에 시작할 때 좀 그걸 느꼈었는데, 그래서 막 영업 하나 따내려고 전화 50통씩 하고 그랬었거든. 근데 지금은 너무 이것도 루틴에 대해서 여유로워진 게, 일이 없는 날은 아마 돈을 벌지 않는 날이야. 맞아요. 강의를 안 하는 날이거든, 나의 경우는. 근데 그때가 나는 사실은 지금은 좀 오히려 설레어진 게, 그때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마 갓생살기에서 내가 얘기한 루틴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오후 2시까지는 내 상상력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활동을 되게 많이 해. 그러니까 강의를 안 하는 날에 할 수 있을 법한 내가 읽고 싶었던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거나, 그리고 신기하게 책 읽고 명상하는 동안에는 내가 긴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짧은 생각들이 아니고. 그러면 그 내용 가지고 카카오톡 나에게 쓰기로 나 이런 콘텐츠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예를 들어서 뭐 나를 발견하는 교육인데 독서법이랑 글쓰기랑 퍼스널 브랜딩을 합쳐버리는 거지. 그럼 그 세 가지를 통해서 원데이로 나를 발견하는 교육을 만들면 되게 유익하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만들고 그것도 뿌렸단 말이야. 오히려 일이 없는 날은 나는 창작할 수 있거나 나를 발견하는 데 시간을 많이 써서 오히려 더 의미로운 날들로 만들 수 있는 것 같아.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 일이 없는 날에 그냥 온전히 나에게 쉼을 주는 날들도 물론 있어. 그럴 때는 뭐 밖에서 산책하거나 아내랑 뭐 양재시장 가서 뭐 로즈마리나 금전수 데리고 오고 뭐 분갈이하고 그렇게 보내기도 하는데, 일이 없는 날에 오히려 나를 소중히 하거나 내 주변을 소중할 수 있는 시간으로 메꾸면 절대 그 값이 가치 없지 않은 것 같아. 오히려 더 가치 있는 날들로 만들어지고, 일이 있는 날에 그게 동력이 되는 것 같아. 일이 없는 날과 일이 있는 날에 정의의 범위를 좀 다르게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 책 읽고 명상해서 내가 기획해서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은 되게 고유의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니까 오히려 생산성이 있는 활동들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꼭 내가 돈을 벌어야 되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에. 그래서 뭐 나가서 내가 하루 동안 벌 수 있는 것들을 노동력을 투여해서 물론 벌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내가 버틸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이 있는 상태라면 충분히 내가 낼 수 있는 가치 있는 선물? 잠재적 고객들이 생각했을 때 잠재적 고객들한테 줄 수 있는 선물이 뭔지를 생각하고 나를 발견해서 내 개성을 만들고 생산성이 있는 것들을 만드는 활동은 오히려 일이 없는 시간에 많이 만들어진다고 봐. 그래서 일이 없는 시간이 오히려 생산성을 낼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야. 그때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이제 SNS, 특히 인스타그램 스토리, 유튜브 이런 것들 있잖아. 네. 블로그에도 스토리가 있고 그런 것들을 보는 순간 나 빼고 다 세상이 막 일을 하는 것처럼 바삐 돌아가는 것처럼 맞아. 느껴지거든. 사실은 일이 없을 때는 나한테만 집중해야 돼. 핸드폰을 오히려 조금 덜 보고, 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나를 발견하는 시간에는 다른 사람들 스토리 잘 안 눌러봐. 진짜 그래. 나랑 친한 사람도 엄청 열심히 살고 프로페셔널한 사람도 많단 말이야, 내 주변에. 그러니까 그 뱅글뱅글 돌아가는 스토리 있잖아. 네. 그럴 때는 안 눌러. 그냥 어지럽게 뭐가 저렇게 놀이공원 다람쥐 구멍처럼 돌아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나는 진짜 온전히 책 보고 온전히 기획하고 이런 날로 만들어버리지. 약간 그럼 생산성의 범위가 좀 넓은 거네요? 내가 생각할 땐 넓어. 반드시 돈이 되는 게 아닌 범위로 접근하면 삶의 유한성에서 가치 선택의 문제야. 예를 들어서 내가 일을 안 하는 동안 나 같은 경우 이제 결혼하고 가족이 있는 거에 대한 소중함을 많이 느껴서 얼마 전에 주말에도 3박 4일 정도 아버지 휴가였어. 근데 하루 토요일 저녁에서 일요일까지는 아버지랑 시간 보내려고 아내랑 같이 갔거든. 근데 아버지가 아내를 본 건 한 3개월 됐단 말이야. 엄청 반가워하면서 아내를 안아주더라고. 별일 없었냐 하면서. 근데 그거는 거기 가서 물론 내가 시간도 쓰고 뭐 아버지 갈비살 사드리느라 돈도 들고 하지만 나중에는 절대 내가 환산할 수 없는 추억의 값이거든. 돈을 몇 억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산성이야. 우리가 돈을 모으고 자산을 축적하는 것도 너무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건데, 내 시간과 돈을 써서 내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들을 많이 쌓는 것도 나는 생산성이라고 봐. 그런 의미에서 생산성이 보면 사실 넓지. 그래서 나이를 들어갈수록 내가 가치관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잘 따져봐야 돼. 결국은 선택의 문제야, 생산성이라는 거는. 근데 내가 뭐 노동값을 투여해서 돈을 버는 것만 생산성이라고 정의를 해버리면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한정되지. 그러면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 작가님,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보통의 하루를 좀 불안해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건 진짜 온전히 내 생각인데, 우리가 막 릴스나 이런 짧은 형태의 쇼츠를 되게 많이 보잖아. 그리고 뭐 챗GPT를 통해서 뭔가를 빨리빨리 정보를 얻어버리잖아. 그쵸. 결국은 이것도 본질적인 문제인데, 내가 어떤 거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지에 대해서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 마땅히 길게 보내서 이 자체가 되게 소중하다고 느껴지는 것들이 나중에는 있거든. 근데 나 같은 경우는 그게 아내와 대화하는 시간도 포함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생산성 있는 일을 하고 뭔가 부업으로 뭘 할 때
나는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집에 들어와서 아내랑 맛있는 거 먹으면서 3시간 4시간 떠드는 것도 포함되어 있거든. 너무 당연하게 주어지는 시간 같지만 사실 너무 당연하게 주어지는 시간들은 아니거든. 언제 또 그렇게 아내랑 떠들 수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 애를 낳게 되면 그럼 그런 시간들은 절대 바쁘지 않거든. 오히려 여유롭거든. 내가 이런 거에 취사 선택을 하게 되면 뭔가 소중한 게 있게 되고, 왜냐면 모든 것들을 다 소중하게 잡을 수는 없어, 유한적인 삶에서. 그러면은 되게 삶을 단순화시키면 일하는 시간과 가족과 보내는 시간, 이 두 가지가 소중해지면 하루에 이 두 가지만 하면 되거든.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바쁘게 생각하지 않아도 사실 될 것들이거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잖아. 많은 사람들이 막 명상이나 막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잖아. 네. 그걸 디지털 디톡스라고 하기도 하더라고. 그러니까 디지털에서 멀어져서 그냥 온전히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해보고, 내가 정말 미래에 5년 정도 10년 정도 지났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를 긴 미래를 그려놓고 살기보다는 그때그때 나한테 들어오는 자극적인 정보들 있잖아.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여기에 파도처럼 휩쓸리게 되면은 당연히 바빠지지. 근데 내가 왜 바쁜지를 생각해야지.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건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이것도 좋다고 먹이를 던져줘서 내가 이 먹이까지도 내가 먹고 싶은 건지, 그러니까 나를 온전히 길게 늘여놓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내 생각엔 그래. 여행. 때가 되어 가는 게 아니라 한 움큼의 용기만으로도 떠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지. 어른의 흉내를 내고부터는 완벽한 내가 아니더라도 소중한 사람과 가까이 하는 시간이 선물 같았지. 쏟아지던 구름만큼이나 쏟아지던 말들을 통해 그대의 배경을 서성일 수 있었지. 마음 같지는 않던 나날도 있었으나 그조차도 함께하니 채워졌지. 손 내밀면 잡을 수 있는 거리에 그대 있고, 그대가 기꺼이 내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풍요로울 수 있었지. 하루가 가면 하루가 마음에 들어왔지.